정상 치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검은 게 있어요. 이건 충치예요. 여기도 검었죠. 여기 썩은 거예요. 충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모든 정보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 건데 치과 종사자입니까? 뭐 이런 소리 하면 좀 대화 잘 되는 치과 의사를 찾으세요. 요즘에 치과는 정말 많잖아요. 반대로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어디 뭐 위암이 걸렸어요. 그럼 나 같아도 위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분한테 나 치과 치료 받기 전에 공부 좀 했다.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고 싶다.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치과에 처음 가면은 항상 엑스레이 한번 찍으시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안 찍으면 안 돼요? 뭐 임산부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는 파노라마 사진은 찍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한 30살 넘어가면은 잇몸병이 다들 조금씩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치주염 잇몸병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보는 게 좋고, 충치 같은 경우도 6개월이나 한 1년에 한 번씩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는 게 좋거든요. 충치라는 게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초기 충치는 엑스레이에 안 나와요. 그리고 한 중기 충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엑스레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에 나오는 경우는 진짜 심한 충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충치가 있는데 원장님이 뭐 지켜보자고 했다 그러면은 특히나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엑스레이를 좀 찍어서 진행되는지, 혹시 인전면에 충치가 더 생기진 않았는지. 인전면 충치는 또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엑스레이로 검진을 해보는 게 정확해서 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찍는 게 뭐 입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 안 되는 거를 보려고 찍자고 하는. 그렇죠. 비유하면은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막 50대, 60대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 CT 같은 걸 찍거든요. 뭐 펫CT나 아니면 일반 CT 이런 거 찍는데, 특히나 펫CT 이런 거는 되게 암이 있으면은 눈에 확 띄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과용 엑스레이는 방사선 조사량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큰 방사선에 대한 걱정할 것도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담 없이 찍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엑스레이만 찍고 보면은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알 수 있죠. 대부분. 예를 들면 혀나 볼에 있는 연조직의 질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고 하면은 치과 가면은 대부분 막 자세히 설명은 안 해주고 그냥 본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치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은 다 설명을 환자분들에게 자세하게 해주시나요? 너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분들은 뭐 엑스레이 보고 되게 괜찮습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최소한 뭐 충치 치료할 거 있거나 뭐 잇몸 치료할 게 있는 분들은 엑스레이를 보고 설명드리죠. 그리고 사랑니 빼러도 많이 오셔가지고, 사랑니는 이제 어떤 경우는 빼고 안 빼고, 그다음에 신경관이랑 가깝고 이럴 때 어떤다 이런 거는 엑스레이를 보고 설명드려야 되니까 저는 엑스레이를 보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환자분 입안에 보기 전에 엑스레이로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엑스레이만 봐도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되니까. 그럼 엑스레이로 어떤 것들 볼 수 있는지 한번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치과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환자분들이 당황하는 게, 누워가지고 예를 들면 오른쪽 아프다고 왔는데 이제 오른쪽 아프다고 와서 이제 내가 오른쪽이니까 나 여기 아파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들이 맨 처음 거기 오른쪽 아니고 오른쪽 여기에요 약간 무시하는 듯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만 안 해도 난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환자분 입장에서 나 오른쪽 아파요 하면서 본인 엑스레이에 여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사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의사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른쪽이 여긴 걸 안 해? 이렇게 한번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좌우 구분만 할 줄 알아도 환자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얻고 간다 생각해요. 저희 병원 검진하는 데 가면은 모니터 옆에 밑에 여기 오른쪽, 여기 왼쪽 이렇게 써놨거든요. 환자분들이 하도 헷갈려 하니까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기본적으로 남의 얼굴 볼 때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쪽이 왼쪽이고, 이것만 알고 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큰 맥락에서 보면은 그냥 심플하게 하얀 거 검은 거를 보면 되거든요. 하얀 거 검은 거는 왜 그런 게 나오냐면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방사선 투과 정도가 달라져서 그래요. 극단적으로 검게 보이는 거는 신경이에요. 신경. 아니면은 상악동의 공기구멍. 그러니까 되게 밀도가 적은 게 검게 보이는 거예요. 밀도가 진할수록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치아, 정상 치아 아니면은 보철물을 했을 때 그 골드 크라운이나 막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런 것들은 막 하얗게 나와요. 이렇게 엄청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충치 치료를 해서
크라운이나 이런 걸 씌워 놓은 경우, 아니면 밀도가 되게 진한 경우를 이제 하얗게 나오고, 검게 나오는 거는 신경 아니면은 공기구멍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턱 관절 부위예요. 사람들이 턱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턱 관절에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여기예요. 이게 턱뼈, 과두라고 하는데, 이 뼈가 괜찮은지, 뼈가 혹시 휩스되지 않은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턱뼈의 각이라고 하는데, 사각턱이 심한 분들은 여기가 이제 되게 뾰족해요. 이쪽에서 보면 이게 사랑니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랑니가 완전히 매복되어 있는 경우고, 아직 치배 단계라서 되게 젊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큰 어금니. 큰 어금니는 사랑니를 제외하고는 2개 있어요. 큰 어금니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어금니가 2개 있고, 여기 송곳니가 있고, 그 다음에 앞니가 보통 4개 있고, 여기까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금니 큰 거 2개, 작은 어금니 2개, 송곳니 하나, 앞니 2개, 이렇게 총 7개가 있어요. 그래서 47에 28.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치아가 28개 다 있나, 일단 그런 거부터 봐요. 그래서 치과 의사는 처음 봤을 때 큰 맥락에서 턱뼈가 괜찮은지, 이 개수가 맞는지 이런 걸 좀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볼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래턱에서 또 볼 거는 이게 신경이거든요. 이게 하치조 신경이라는 건데, 사랑니를 뽑거나 임플란트 심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신경이에요. 이 신경이 우리의 볼 쪽에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거든요. 사랑니를 뺄 때 여기 뿌리랑 신경이 근접하다고 하는 게 보는 게 이 신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얗게 보이는 선 2줄이 이 신경관이거든요.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알고 있을 건, 이게 사랑니랑 문제되는 게 이 신경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이 신경을 침범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 신경이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이 위에 턱에서 볼 거는 이게 코예요. 이렇게 코뼈가 있어요. 이렇게 콧구멍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선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여기는 뼈가 아니라 공기구멍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 치조골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이.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때 뭐 뼈가 얼마나 있냐 없냐, 딱 요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함기화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이 구멍이, 이 상악동이 엄청 커져가지고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사람도 있고, 한 이 정도까지만 내려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함기화가 덜 돼가지고 뼈가 많은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은 임플란트 하기도 편하죠. 근데 이렇게 내려와 있어 계셔가지고 뼈가 너무 없는 분들은 임플란트 하기도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골격적인 걸 설명을 드렸고, 하나의 치아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게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 치아 안에 시커먼 게 있죠. 이게 신경입니다. 이걸 신경이라고 하고, 이 맨 끝을 에나멜, 범낭질이라고 하고, 그 안을 석회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에나멜, 요 안에가 덴틴, 석회질, 이게 범낭질, 석회질, 여기가 이제 신경이에요. 그래서 충치가 뭐 요 정도 진행됐을 때는 신경 치료할 가능성이 적은데, 이 정도까지 막 진행되면은 이제 신경 치료할 가능성이 커지죠. 충치를 좀 보면은, 좀 전에 제가 밀도 차에 의해서 엑스레이에서 색깔이 검고 하얗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를 보시면은 이건 정상 치아인데, 이 검은 거는 신경이고 이게 정상 치아란 말이에요. 근데 정상 치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검은 게 있어요. 이건 충치예요. 그러니까 같은 검은색이 정상적인 신경의 위치에 있으면은 그건 치수, 신경인데, 같은 검은색이 신경 위치가 아니라 에나멜이 있어야 될 위치가 검으면 그건 충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충치가 생겨가지고 거기가 부식돼서, 거기가 원래는 되게 딱딱한 밀도여야 되는데 푸석푸석해지면서 밀도가 되게 낮아져서 엑스레이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충치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충치가 엄청 심한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될 정도로 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검었죠. 이렇게 검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 치아인데, 정상 치아가 가다가 연속성이 깨져 있어요. 연속성이 깨졌다는 얘기는 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뚜렷하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깨져 있거든요. 여기 썩은 거예요. 충치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안 보이는 충치도 있나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실제는 엑스레이보다 깊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에는 나오지 않아도 육안으로 명확하게 인전면 충치가 있으면은, 그러면 엑스레이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충치가 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 의사한테 이거 엑스레이 안 나오는데 충치 치료하자고 하는 거 당신은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냐, 그건 좀 과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엑스레이와 육안 상태와 의사의 임상 경험을 합쳐야 돼요. 일단 1번은 엑스레이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충치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잇몸병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래 젊었을 때는 이렇게 뼈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재 뼈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이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잇몸병이 심한 거거든요. 이분은 오른쪽 아래가 양치할 때 피나고 아프다고 오신 거예요. 이 뼈가 녹은 걸로 인해서 이 뼈가 녹은 거에 더하기 그 부분에 그만큼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뼈가 녹았다고 해서 육안으로 봤을 때 잇몸 살도 같이 내려가 있지 않아요. 잇몸 살은 그대로 있는데 뼈는 푹 꺼져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를 염증 조직이 채우고 있어요. 걔네들이 염증을 계속 유발하니까 양치할 때마다 피나고 아프고 냄새나고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만 딱 봐도 오른쪽 아래랑 왼쪽 아래랑 저 위에랑 다 어금니 쪽에 치주염이 심하네. 그럼 저쪽 치아가 흔들릴 수 있겠네. 양치할 때 저기 피나겠네.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죠. 충치랑은 좀 다르네요. 이 충치랑은 달라요. 충치는 이 치아를 보는 거고 잇몸병은 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치아를 좀 보는 건 뭐냐면 치아 주변에 이렇게 치석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연속성이 아니라 갑자기 뭔가 튀어나오는 비늘처럼 튀어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치석들 때문에 치주염이 생기는 거죠. 이분은 만약에 그냥 저한테 주소도 안 알려주고 엑스레이만 딱 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병원에 왜 왔을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냥 환자분한테 오른쪽 아래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뭐 흔들려서 오셨어요? 양치할 때 피나서 오셨어요?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엑스레이만 봐도. 그 다음에 또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 되는 질환이 턱관절 질환이거든요. 이분은 왼쪽 턱이 아프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여기가 우측인데 이쪽은 매끈하게 괜찮은데 이 우측에 비하면 좌측은 이렇게 흡수돼 있거든요. 턱뼈가 흡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 조직이 뼈를 녹인다고 했잖아요. 치주염에 염증이 생기면은 치조골을 녹이는데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뼈를 녹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턱관절 뼈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고 뼈가 많이 흡수돼 있구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흡수돼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져요. 정말 많이 흡수된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도 해요. 턱뼈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턱뼈가 어느 정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약물 치료나 뭐 턱관절 장치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걸로 해결이 되는데 너무 심하면은 뭐 관절 세척술 아니면은 뭐 수술 이런 걸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턱관절 증상 환자분들은 무조건 턱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니 빼달라고 오시는 환자분들 아니면은 이제 제 사랑니는 꼭 빼야 되나요? 안 아픈데 빼야 되나요? 이런 환자분들 왔을 때 엑스레이 무조건 찍어봐야 됩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이 사랑니가 뼈를 뚫고 나왔는지 그걸 봐야 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어도 저는 빼자고 해요. 젊을 때 이거 안 빼면은 나중에 어차피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아까 본 환자분처럼 이런 분이 사랑니가 있는데 완전 치배고 여기 보시면은 사랑니 위에 뼈가 덮여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엑스레이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분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거 여기 오른쪽 아래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87세이신데 이 치아를 빼려면 이 사랑니 빼야 돼요. 이런 거는 엑스레이를 안 보면 알 수 없죠. 만약에 연세 많다고 엑스레이 안 찍고 이 치아만 하나 빼시죠? 왜 그걸 뺐는데 열어봤는데 막 사랑니가 있어. 그래가지고 사랑니가 근데 막 신경관이랑 가까워가지고 그때 가서 얘기하면 늦어요. 이런 건 무조건 엑스레이 찍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한테 좀 검증 받으려고 오셨는데 사랑니 빼다가 기구가 입에 들어간 거예요. 이 안으로. 여기 보시면은 엑스레이 찍었는데 뭐 하얀 게 있죠. 이거 기구가 부러져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건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그리고 위에는 잘 뺐다고 해서 덮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 뿌리가 남은 거거든요. 이런 걸로도 엑스레이를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염증을 좀 보여드리면 이분은 이제 얼마 전에 앞니가 지방에서 빠져가지고 치아를 제식하고 왔다. 나 이거 신경치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궁금해서 오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치근단 엑스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검게 보이는 염증이 있어요. 치아 신경이 죽었을 때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엑스레이로 이런 염증을 확인을 해서 신경이 죽었다 살았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는 증상이 없어도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비슷한 걸 다른 분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염증이 약간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는 좀 지켜봐요. 신경치료를 했고 몇 년 됐고 염증이 커지지 않고 할 때는 좀 지켜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치근단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은 이갈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심하게 마모된 경우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게 정상적인 치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가 이렇게 움푹움푹 시커멓게 들어가 있잖아요. 엄청 다 갈린 거예요. 이렇게 실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치아들이 다 갈려 있어요. 그게 엑스레이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분께 이거는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워서 치료하고 치아 보호하셔야 돼요 하면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일반 치아의 그 치주염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에도 치주염이 생기는데,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임플란트 한 주변으로 뼈가 정상적인 게 하얀색이 뼈인데 이렇게 뼈가 녹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 주위 치주염이에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자주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왜냐면 임플란트는 증상이 안 생겨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껴.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꼭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이분 같은 경우에 실제 열어봤을 때는 임플란트 그 주변에 뼈가 이렇게 다 녹아 있었거든요. 이거는 엑스레이 찍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뼈 녹으면 안 아프나요? 임플란트 주변은 안 아파요. 왜냐면은 뼈에는 신경이 없어요. 예를 들면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뼈를 깎는 사실 안 아파요. 뼈를 깎기 위해서 이 째트니까 아픈 거예요. 뼈를 깎기 위해서 째고 꼬매고 하는 그 행위가 아픈 거지, 뼈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사실 뼈 깎는 건 아프지 않아. 뼈가 녹는 것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치주염 환자들은 치아가 있잖아요. 치아는 다 신경이 있으니까 아픈 건데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건 사실 과장된 일. 그럼 진짜 이거는 엑스레이 안 찍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필히 엑스레이를 꼭 정기적으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늦어도 6개월이나 뭐 3개월에 한 번씩 임플란트 주변으로 찍은다는 사진을 꼭 찍어요. 그리고 그게 더 정확해요. 임플란트는 찍은다는 사진을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검증하는 의미로 알려드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치과 의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치료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뭐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변 치주염을 꼭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린 이유를 들으시면 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유로 나한테 하라는 거구나, 좀 잘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해드렸어요. 치과의사로서 이런 것까지 환자분들이 알아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아셔서, 상식적인 면에서 아셔서 잘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거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치과에 가서 검진하시거나 뭐 치료받기 전에 뭐 의사분이랑 이런 걸로 아,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게 진짜 충치인가요? 뭐 아니면은 이게 제 치석인가요? 치주염 이렇게 해야 되나?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 건데, 그 의사분께서 아, 뭐 치과 종사자입니까? 뭐 그런 것까지 뭐 나랑 알고 싶어요? 뭐 이런 소리 하면 좀 대화 잘 되는 치과 의사를 찾으세요. 요즘에 치과는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데서 막 기분 나쁘시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를 근거로 진단하는 거는 되게 사이언스 베이스를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단의 근거를 갖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할 만하구나, 이런 걸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모든 정보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에 대한 정보를 좀 갖고 있다고 해서 의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본인의 치료 계획을 소통할 때 더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깜짝깜짝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환자분들께서 특히 약간 그 이공계 쪽에서 리서치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질환이 생겼을 때 제 논문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환자 숫자가 좀 늘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에 제가 치과에서 할 때랑 요즘은 그 숫자가 훨씬 늘었어. 그리고 워낙 잘 나와 있잖아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챗GPT한테 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거에 너무 정보가 오픈돼 있고, 반대로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어디 뭐 위암이 걸렸어요. 그럼 나 같아도 위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사분한테 아, 나 치과 치료 받기 전에 공부 좀 했다, 그러니까 나랑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고 싶다, 편하게 얘기하십시오.